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지 92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인데요. 원령의 신이 회방하는데 다른 타신을 전생하지 못하면서 더욱이 원령의 신이 국방의 왕신, 사정지죠. 왕신이면서 원명에서 거리로서 청하게 하는 자를 얻으면 그 회국의 신을 격으로 거리하여 청하게 하는 신을 용신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를 보시면 무인, 을묘, 갑진, 신미생인데요. 인묘진, 목방이 되어 있고요. 묘미, 목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화로 생을함이 없고, 그러면 목에서 일단 기가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격신의 후보는 갑과 을이 되는데, 갑과 을 중에서 이렇게 청하게 되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 예를 들어서 갑이 병이나 경을 가지고 있으면, 을이, 갑이 제거돼서 을이 맑아지고요. 을 입장에서 을목이 정화나 신금이 있으면 갑목의 입장에서 을이 제거되니까 맑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약하지만 투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이나 개의 극설이 없으니 을목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신은 갑목이고요. 정용신은 신금입니다. 주보법에서 항상 격신, 그다음에 호위하는 용신, 맑게 하는 청신,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지금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격신이라고 하면 팔자에 경금이나 병화가 있으면 임수가 호위가 가능하고요. 경금만 있으면 병화도 호위가 가능하고, 갑목을 혼잡하게 하는 글자가 을목인데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나 정화가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청신이라고 합니다. 무진, 을묘, 이민, 갑진. 임묘진 목방이죠. 갑을목이 같이 투관하고, 진중의 고신 신금은 불투관하고 월에 약합니다. 인중 병화가 진기고요. 따라서 갑목이 이 설로서 제화되는 거죠. 즉 격신은 을목이 가능합니다. 탕용신 인병화죠. 진의 신금은 고이나 지지의 유가 있거나 천간에 신이 있어야 고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진 중에 신이 고신인데 지지에 유금이 있거나 천간에 신금이 투관하면 진중 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신이죠. 이 경우에는 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삼합국을 이루는 경우 보시죠. 무오, 을묘, 계묘, 해묘 목국이죠. 갑을목이 회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천간에 갑과 을이 투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삼합국, 반삼합도 마찬가지죠. 반합.
이때는 천지간에 이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회출한다라고 합니다. 회출. 투출과 이것이 아니죠. 투출과는 비교되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화를 전생함이 없고 오정화가 을목을 설하여 간목을 청하게 할 수 있으니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청신은 오정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묘가 갑을 회출하는데 비록 간목에 투간하지 않아도 회출하는 간목으로 격신을 잡을 수 있다. 3번 원령의 신이 해방을 이루는지를 불문하고 타신을 전생하고 더구나 전생을 받는 신이 극설이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반드시 전생을 받는 신을 격신한다. 어떤 기운이 지금 우리는 왕하고 강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맑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격신한다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술병인 갑술을의 이 경우에 인술이 화국을 하고요. 예, 회국한 화의 기는 천지간을 유행하므로 무토가 출간하거나 임수가 투간하면 그 글자 위치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극설이 미치게 되는 거죠. 이 팔자는 병화가 투간하고 있고 월지 인목이 병화를 전생하는 거죠. 병화는 극설이 없으니 병화가 격신이고 간목이 보호하는 용신이 되는 겁니다. 3-1번을 보시면 그런데 이 경우 원령에 회국이 있고 회방이 있고 전생하면 전생을 받는 힘이 약하면서 재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회국, 회방의 신을 격신을 하고 반드시 전생을 받는 신을 제어하는 신 혹은 거리와 청하게 하는 신을 용신을 한다. 이런 겁니다. 무인, 갑인, 무, 경호를 보시면 인월이고요. 인호 화국이 있는데 따라서 병정화가 회출하는 거고 화는 무토가 있으니까 전생하죠. 그런데 원령의 회국이 있고 회출한 병화가 전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생을 받는 무토는 약하고요. 갑경에 설이 있으니 주도자주의가 불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무토가 또다시 경금을 생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화국이 있어서 경금은 제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토는 경금을 전생하지 못한다. 올해 인이 화국을 이루어서 무토를 전생하는데 무토는 경금을 전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에서 멈추고요. 그런데 무는 갑경에 극설이 있으니 주도자 유치가 불가하다. 이 3-1에 충실하면 격신이 병화고 용신이 간목, 통용신이 기토입니다. 원령의 신이 형충국을 당하지 않거나 혹은 합거를 만나지 않거나 혹은 무혼잡 이게 지금 주보의 주신을 사실은 취하는 원칙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형출국선을 당하지 않거나 원령의 신이 합권을 만나지 않거나 무혼잡 이러면 주신의 자격이 있는 거죠. 전생하지 않거나 회방 회국이 없거나 하면 이때는 본래 원령 본기가 격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팔자 중에 다른 신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왕하고 원령의 신이 고리무원이면 이때는 그 당세를 이룬 신을 격신, 당세를 이룬 신을 생복은 부응하는 신이 용신입니다. 종격의 경우에를 보면 종격이 혼잡되면 용신은 비급, 인성을 취하지 못하고 만약 비급, 인을 용신을 취한다면 종으로 논하지 못합니다. 화기격이 혼잡이면 용신은 관사를 취하지 못합니다. 만약 관사의 용신인 자는 불화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주보법에서 그 종격이나 화격을 보는 요령은 어떤 그 취하고 나서 정격 취용 하고 난 후에 인 비가 용신이면 종격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정격 취용하고 후에 미리 예를 들어서 미리 일간이 뭐 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종격이나 이런 걸 취하시면 주법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장간에도 생, 록, 고 지지에 있는 생록, 고신 같은 경우에는 정격 취용의 글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무근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종격의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6번을 보시면 원령의 신이 비록 타신을 전생하지만 전생을 받는 신의 영량이 원령의 영량보다 작고 아울러 마침 기신을 극제하여 원령을 보호하는 신이 있으면 원령을 격으로 전생을 받는 신을 용신으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령이 금이고 천간에 수가 투간한 경우 금이 수를 전생하겠죠. 수는 원령 위에 무근인 경우에 명중에 화가 있다면 수는 전생을 받지만 원령 금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격신이 금이고 용신이 수입니다. 보통은 전생으로 관계에 이어지면 전생을 수가 받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도리어 금이 격신이고 수가 용신이다. 아는 구무설천기죠. 7번 격신이 가신을 만나 혼잡할 때는 거가 그러니까 가신을 제거하는 신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격신이 극설을 만날 시에 구응의 신이 용신인 거죠. 용신이란 격신을 보호 호위하도록 취하는 것이고 격신이 혼탁을 입지 않도록 또 극설을 입지 않도록 하는 신이 그 용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널리 말하는 호위의 개념은 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극설로부터도 보호하고 이 혼잡된 것도 또 제거해주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역할을 호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번을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격이나 보가 생황하고 청수하는 것이 부귀하고 수명이 길고 건강한 그것의 어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법에서 말할 때 용신은 일반적인 명리에서 말하는 이런
뭐 억부나 조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8번이 상당히 다른 어떤 이론 체계와는 다른 부분인데요. 보통 이론과는 달리 쇠왕은 청탁으로 구분한다. 청하면 왕하고 탁하면 쇠하는 것이다. 갑, 우리가 흔히 목이 용신이다 이런 말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목을 쓰게 되면 을목은 사실은 갑목의 입장에서는 꺼리는 거죠. 을목은 을목의 입장에서 갑목을 좋아한다, 등락개갑 이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을목도 마찬가지로 갑목이 있으면 자신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목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죠. 어떤 목표가 한 가지로 정해져야 힘을 쓰고 힘을 사용하는데 용이한데 갑목도 있고 을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사실 용도에 맞게 어떤 걸 써야 될지 분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세력의 어떤 역량의 강약으로 왕하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은 1차적인 거고요. 그것이 정말로 표리가 같이 왕한가 이런 걸 볼 때는 혼잡이 있는 건가 더 중요합니다. 주법에서는 반드시 혼잡을 제거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용신 기뻐하는 것 그냥 간단히 말하면 격신, 용신, 구응신이고요. 기신, 격용의 반대신, 파해신이죠. 격에는 대소, 고저가 있죠. 용신으로서 명조의 호기를 결정하죠. 격신 판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철구직단, 3초 만에 알아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닥 신뢰할 바는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격을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격신이 딱 정해지면 희귀신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대운 유년에 따라서 일부러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보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량법인데요. 이것을 주보층에 운용하는 것은 사주팔자, 십신취상역의 형충회합을 가미하여 유통변화 등의 요소가 오행을 질을 변하게 하고 양을 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명조가 표면상으로 상당히 청수해 보이고 진과 신이 거리가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상으로는 도리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명조는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급수를 계량해 보면 가신이나 진신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깨끗이 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격궁을 정할 때도 십신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 개의 간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식신 제살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모기용신이 갑이용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식상 제살이 되는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그래서 주법에서는 반드시 십간으로 구분하고요. 십간. 갑이 격신이면 을은 기신입니다. 병이 격신이면 비청은 가신으로서 기신이죠. 혼잡하는 걸 가신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주어법에서는 진가, 진가는 사용되는 그 어떤 영역마다 약간씩 다른 뜻이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사령을 진시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근이죠. 근이 있는 경우를 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어법에서는 혼잡이 없으면 진신의 자격이 있는 거죠. 혼잡을 제거하면 또 진신이 되는 거고요. 혼잡하는 것이 가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